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거에 앞서서 어제 또 하나의 이 암호화폐 대중성을 이끌 기사가 하나 나와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 계좌를 계약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어제 날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29일 금융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은 최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인원과 최근 계약한 것은 맞다. 다만 변경 신고 수리 등 추후 절차가 많이 남아있어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분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하고 코인원이 서로 실명 계좌 계약은 했지만 아직 언제부터 서비스할지 이런 구체적인 일정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뱅크가 우리나라 전 국민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신규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고 또 이 코인원의 거래량도 증가될 수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소식이 아니에요. 제가 이 영상 제목이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암호화폐 시장 진출 시도라고 해가지고 5월달에 이미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 코인원 실명 계좌 가닥 코인 거래소 지각 변동 되나 하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때도 거의 바로 이 카카오뱅크에서 코인원과 실명 계좌 논의한 적이 없다라는 이런 사실무근이라는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사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이때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 실명 계좌 논의한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급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이렇게 밝혔고, 그러면서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 계정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협의나 논의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강한 부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이 접촉한 것은 맞은데 그것은 실명 계좌 때문이 아니고 가상자산 업계 스터디 차원에서 만난 것 뿐이다 라고 이렇게 발뺌을 했어요. 그리고선 어제 이렇게 카카오뱅크와 코인원이 실명 계좌를 계약했다라는 이런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제가 며칠 전에 며칠 전도 아니에요. 지난주 금요일 영상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때 제목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의심스런 강한 부정,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바이낸스도 올 6월 달에 한국 시장 재진출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트윗을 날렸다라는 요 소식도 전하면서 그 이후에 8월 26일 지난주에 이 바이낸스가 부산을 통해서 국내에 재진출한다 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국내도 이렇게 대형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키로 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떴는데 바로 이 국내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은 사실무근이다 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심지어 끝에 보면 제도권 증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공개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라고 이번에도 강한 부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카카오뱅크를 본다면 이 카카오뱅크도 처음에는 이렇게 실명 계좌 논의한 적 없고 사실무근이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실명 계좌 계약을 했다라는 기사가 어제 뜬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뭐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도 또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도 또 이 암호화폐는 투기다라고 생각하는 이 대다수의 국민도 이 누구도 곱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정이 안 됐거나 추측성 기사에는 우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뭐 구체적인 세부 조건들이 오가고 그리고선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에 대한 이 뉴스도 그냥 오보로 취급하기에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내년 상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아닐 뿐이지, 은행부터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진출이 허용이 되면 증권사들도 당연히 뛰어들 거예요. 이 카카오뱅크가 이 코인원과 협업하고 또 이 증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세우고 이런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저는 이들이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의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를지 이런 금융기관들은 벌써 이 냄새를 맡고 지금 열심히 물밑에서 작업 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카카오뱅크는 먼저 이 K뱅크가 업비트와 협업을 해서 고객도 늘고 자산도 늘면서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뜬 눈으로 지켜봤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이 돈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미국, 유럽은 어떨까요? 이 해외의 유수의 금융기관도 표면적으로는 아닌 척, 그리고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래가 없는 척, 뭐 이런 퍼즐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제가 뭐 다른 날짜의 기사도 아니고 딱 어제와 오늘 나온 두 기사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 기사인데, 요거는 8월 29일 월요일 어제 나온 기사예요. 보시게 되면 암호화폐 펀드 CIO 최고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최악의 암호화폐다 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네덜란드 소재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사이버 캐피털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비트코인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인정보 보호 기능, 확장성이 없다. 따라서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기술적인 발전이 부족해 유용성이 없는 순전히 투기성 자산이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경제성도 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보시면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라면 암호화폐로 먹고 사는 회사일 텐데 비트코인이 최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에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또 다른 기사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8월 30일 오늘 나온 기사인데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부 CEO가 대부분 암호화폐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이런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웹3 업계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 사례가 많지 않다. 대다수의 돈은 투기적으로 사용된다 라고 하면서 암호화폐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가 얘기를 했는지를 보면 다른 사업부도 아니고 블록체인 사업부의 CEO가, 그것도 JP모건이라는 이 월가의 대형 금융가가 이 암호화폐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오시나요?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신에서 이란이 기업 수입품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에 착수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란 정부가 기업 수입품 결제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란 중앙은행과 산업부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런 기사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요즘 이 유가랑 연결돼서 핵 합의로 이 시끌시끌한 이란도 이 수입품 결제를 암호화폐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 비트코인은 최악이고 암호화폐는 언젠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제가 드는 생각 중에 또 하나가, 진짜 이 비트코인이 뭐 $10,000 아니면 뭐 $10,000도 더 밑에 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도 해 두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말씀이 뭐 이 암호화폐 시장이 망하는 시나리오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장에 금융가는 물론이고 뭐 빅테크, IT 기업까지 들어오는 시기가 되려면 한 번에 큰 물갈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블닷컴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버블닷컴 이후로 진짜 살아남은 기업들과 또 그 이후로 생겨난 기업들이 지금의 이런 테크 시대를 만든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대도 한번 큰 물갈이가 있은 후에 진정한 크립토 시대, 크립토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이것이 어디까지나 제 생각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고점 대비해서 뭐 70에서 80% 많게는 90%까지도 빠진 상황이라 어쩌면 지금이 이 물갈이가 되고 있는 그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수면 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야 대중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우리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끝까지 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뭐 요즘에 뭐 댓글이나 글들 보면은 리플 평단 1000원인데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뭐 갈라 평단 300원인데 그날이 올까요?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우는 소리 할 때가 아니라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내 삶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이 시장에 끝까지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부의 이동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끝까지 버틴다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부자가 늘 소수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장이 성장하는 법은 보시는 것처럼 사실 무근에서 이 사실 유근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즉,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렇게 해서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